높은 유기력률을 보이는 이런 미국이나 러시아나 유럽 같은 경우하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절염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재밌는 영상 하나 준비했어요. 보시겠어요? 한번? 왜 앉아있죠? 저거 옛날에 화장실 갈 때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 그죠? 얘 재래식 화장실인데 저 왜 못 앉아? 운동 되게 잘하실 것 근데 같은데? 여기 얘가 안 되죠? 네. 아니 왜 못 앉죠? 어머. 대박. 저게 왜 안 돼요? 요즘은 되는 게 정상 이분들이 아니에요? 다 외국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한국 사람들 아니죠? 못 왔네. 이게 SNS에서 나온 하나 재밌는 아 모습. 진짜? 넘어지죠? 안 되는데. 안 되네. 아니 그러면 근육이 없나 봐. 에바 씨는 돼요? 저도 안 될걸요? 아 진짜? 저는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요즘 그 없는데. SNS에서 떠드는 아시안 스쿼트. 아시안 스쿼트 챌린지라는 건데 아시안들처럼 스쿼트 해보자는 건데 재밌게 보면은 이렇게 앉으려면 결국 무릎 각도가 많이 구부러져야 돼요. 네. 한 아니, 140도, 되지 150도 해야 되는데 되죠? 그러면 저희가 다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나안 해보죠. 먼저 안 이거 되는데. 돼요? 유진아 씨 해보세요. 너무 잘 되잖아요. 자유롭죠? 잘 되죠? 에바 씨.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신기하다. 저도 되거든요. 제가 60 바깥에 60 바깥에 아니 아까 된다면서. 안 된다고. 보세요. 에바 나와보세요. 신어서 되는 줄 알았는데. 에바 씨하고 유진아 씨하고 한번 같이 앉아보세요. 이 구부러진 각도가 거의 140도, 150도를 야. 그렇네요. 예. 되죠? 너 자세 좋다. 에바 씨는 이거 너무 굴욕적이에요. 에바 씨는 되긴 되는데 네. 각도가 한 110도밖에 안 돼요. 어머 어머. 저도 제가 앉아볼까요? 저 어때요? 역시 우리 하지 마. 비교해보세요. 우리 하지 마. 다르죠? 되는데 저도 각도가 다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에바 씨는 더 넘어지죠? 아시안 스쿼트 챌린지를 하는데 예. 이 동양은 잘하거든요. 그 예.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봐야 돼요. 그 이유에는 동양인과 서양인의 체형에는 이 무릎 모형에는 구조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차이가. 이 동양인들 우리나라 같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쭈그려 앉는 생활을 많이 해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다 보니까 이 무릎 모양이 달라요. 음. 달라지거든요. 서양인들은 쭈그리는 모양이 아니고 주로 입식세가 의자 앉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릎 모양이 동양인과 서양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유전이 되잖아요. 이게 되다 보니까 이게 달라. 에바 씨는 한국에 오신 지 오래되셨죠? 네. 20년 됐대요. 그런데도 안 되시는 게 그게 뭐냐면은 이게 동양인과 서양인의 유전적인 요인에 따라서 이런 무릎의 모양이 해부학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사셔도 쉽지 않은 거예요. 아 그러면 뒷근육이 퇴화하지 않을까요? 의자에만 살면? 의자에 앉으면서 근육도 근육이지만 이 무릎 모양의 아직 이 해부학적인 이 골격이 달라요. 모니터를 내가 보면 설명을 드릴게요. 모양을 보시면 이게 생활 습관이거든요. 네. 한국 아니, 분이 생활 한국 습관 사람들 어때요? 딱 일반적으로 저러잖아요. 난 저도 쇼파는 그냥 내 등받이야. 소파는 원래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어때? 기대는 한국에서 맞아요. 기대는 거고 네. 누워 있는 게 그 소파인 거. 네. 서양인들은 소파는 앉아 앉아 있는 아, 거. 용이긴 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소파가 있어도 이렇게 쭈그리가 앉아서 밥을 먹는다든지 기대는 거지. 네. 여기 앉아서 잘 안 올라가요. 맞아 안 올라가. 이게 습관이 좋은 거예요. 올라갈 때 있죠. 나 소영 씨. 낮잠 잘 때 올라가죠. 낮잠 잘 때. 예. 이게 이런 생활 습관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무릎의 모형, 이런 그다음에 해부학적 구조가 동양인과 서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에바 씨는 한국에 오래 사셨어도 이게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 서양인들의 원하는 각도는 110도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 정도 생활이 가능해요. 네. 근데 동양인들은 어때요? 이렇게 구부려야 되죠. 네. 유연하게 하구나. 이렇게 구부려야죠. 더 많이 그러면은 쓰는구나. 중요한 것이 서양인들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그쵸. 무릎의 모양, 뼈 모양이 달라요, 동양이랑 서양이랑. 서양인들은 이렇게 구부리기 때문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좀 크게 발달돼 유전적으로. 동양인들은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걸리면 안 되겠죠. 이게 좀 작아요, 크기가. 이게 이런 생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바로 문제가 되는데 서양인들은 주로 관절염이 오는데 물론 서양인들도 이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관절염이 무릎에 오기도 와요. 관절로. 오긴 오거든. 근데 이 서양인들은 주로 생활이 의자 생활을 하잖아요. 네. 의자에 앉으면은 지금 이영은 씨 들고 다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이 볼 때는 학생들의 네. 체중이 어디로 많이 가요? 앉아 있으면. 허리, 엉덩이. 일로 엉덩이. 가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앉아 있는 생활을 많이 하는 서양인들은 관절염 1순위가 고관절이에요. 힘이 많이 가잖아. 아무래도 오래 앉아 있으니까 힘이 그렇네요. 많이 가있죠. 네. 동양인들은 어때요? 많이 쭈그리잖아요. 맞아요. 쭈그리다 보니까 그 힘이 많이 구부리죠. 이야. 무릎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
고관절보다는 무릎이 훨씬 많고 서양인들도 무릎도 있지만은 무릎보다는 고관절에 관절염이 오는 경향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무릎 관절염이 제일 많은 거겠네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많아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 2018년에 한 287만 명이었는데 2022년도에 한 307만 명으로 무려 19만 명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게 고령화 시대고 또 하지만은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에 반 메고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앉아서 그 방 닦고 맞습니다.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예. 쪼그리는 거 한번 해보셨어요, 박장근 씨? 저 돼요. 쪼그리 앉아보세요. 잘 돼요. 하는데 그때 갈 때 이렇게 쪼그릴 때 하중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팔 뒤꿈치요. 혹시? 네. 스쿼트 아주 잘하시는 스쿼트 분이고 잘하시는 거죠. 아주 잘하시는 분이고 대부분은 쪼그릴 때 이렇게 스쿼트를 뒤로 못 실어요. 맞아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대부분 힘이 맞아. 무릎으로 가겠군요. 또 잘못하면 무릎이 나가고. 그래서 저희도 스쿼트 배우실 때 이 트레이드 할 때 절대로 스쿼트 할 때 이걸 빼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중 뒤로 가라는데 엉덩이를. 대부분 사람들은 쪼그리면은 밀리잖아. 맞아. 앞으로. 근데 우리가 생활할 때 일상생활 때 대부분 행동이 운동하려는 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쏠리니까 무릎의 하중이 서 있을 때보다 7배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쭈그리 하는 게 안 좋은 거네요. 안 좋죠. 안 무릎까지 안 좋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을 닦을 때도 사족보행이 하면서 닦습니다. 이렇게요? 예. 그것도 뭔가 손목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 네. 좋은 방법이 그거보다는 이렇게 미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밀대 맞아요. 저희는 러시아에서는 밀대를 많이 썼어요. 맞아.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쭈그리 많습니까? 또 잘 많이 하는 자세가 아빠 다리, 있죠. 아빠 다리. 앞바다리. 맞아요. 양반다리. 이게 네. 있어요. 우리가 앞바다리를 하면은 이렇게 꽂잖아요. 네. 네. 보세요. 이렇게 꽂아요. 이렇게 네. 꽂으면은 이게 앞바다리 되잖아요. 뒤틀리는. 무릎 보세요. 오. 이게 무릎 바깥쪽, 안쪽인데 지금 힘이 똑같이 가죠. 네네. 양반들 할 때 힘이 올라 가요. 뒤틀려요. 뭔가 불편해 보여요. 그죠? 안쪽으로 많이 가. 그래서 네. 통계를 보면은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심지어는 터키 사람들 논문이 나왔어요. 양반다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릎 하중이 안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네. 이 무릎 안쪽에 연골선이 빨리 오고 잘 파열되고 다리가 옷자로 휜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음식점 가잖아요. 그럼 의자 위에서 또 양반다리 그래요. 합니까? 맞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거 괜찮나요? 한국 사람들은 꼭 특이해요. 의자를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의자 위에서 어느 순간 가면 양반다리 이렇게 이렇게 앉아요.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에바 씨는 양반다리 할 줄 아세요? 저는 그래도 익숙해졌어요. 20몇 년 사셨기 때문에 거의 한국인이에요. 학습이 됐어요. 네. 그래서 그냥 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한 거.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은 맞아요, 진짜 그게 습관. 생활 습관에서 해부학적으로 모양이 변하게 되고 변한 모양이 유전적으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에바 씨가 아무리 한국에 오래 사셨어도 잘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분이 좋은 게 눈이 초롱초롱해요. 지금 한국인 좀 그러는데 아니 재밌게 졸지를 잘하세요. 않아요. 졸지를 예. 않아요. 예? 이 강의할 때 제일 문제가 네. 졸면 이게 피곤해지거든요. 졸지를 않아요. 저는 원장님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연골이 있어요. 연골. 네. 무릎이 있고 관절이라는 것은 뼈와 뼈가 만나는 걸 관절거리예요. 네. 그리고 관절에는 뼈가 있고 뼈가 있어요. 만약에 뼈끼 부시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우 생각만 해도 뼈 아우. 아픔. 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는 연골이 들어있어요. 네. 연골. 이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충격을 흡수하는 연골은 재밌는 게 신경도 없고 세포도 없고 혈관이 없어요. 특히 혈관이 없어요. 저희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네. 피가 나야만이 상처가 아프다. 되죠. 네. 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요. 그럼 회복이 안 되겠네요. 회복이 안 돼. 맞아. 이게 이래서 소모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Exactly. 그래서 골든타임을 이 연골 손상이 왔을 때 골든타임을 지켜서 치료하면 되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다 달아 망가져요. 계단 내려가는 모습들, 네. 맞아요. 계단 올라가는 모습들, 옆으로 내려가는지 뒤로 내려오는지 그리고 다리가 휘었나에 따라서 이분이 얼마나 관절염이 심하나 볼 수 있는데 아까 고령화 되면서 이제 연골을 많이 쓰면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 말기 환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힌트 줬죠? 연골은 재생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안 되죠. 된다. 그럼 그럼 연골이 아꼈어요. 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관절을 바꿔줘야 돼. 동양인과 서양인은 무릎 모양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면 인공관절도 같아야 할 때 달라야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인공관절이 서양의 인공관절로 한국형 맞들었거든요. 왜요? 최근에 우리 개발 능력이 안 되니까. 최근에 통계나 연구에 보면은 지금까지는 이런 인공관절이 다 외국에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구가 안 됐던데 최근에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한국인의 무릎을 분석했더니 서양인보다 무릎뼈의 간격이 좁고 무릎 뒤쪽에 연결뼈가 더 원만해요. 그래서 잘 구부러지겠죠? 네. 그리고
더 좁고 작다는 그런 논문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저희 환자분들 데이터를 써서 발표를 해가지고 네. 한 몇 년 전에 유럽에 있는 그런 학회에서 포스터 대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서양인도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구부리다 보니까 서양인에 비해서 얘가 좀 원만해요. 원만하고 크기가 더 작아요. 그래야 잘 구부러지겠죠. 그렇죠. 근데 서양인들은 어때? 이게 크거든요. 네. 앉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으니까 이걸 제가 관리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한국인이 무릎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어떤 걸 써야 할 것 같아요? 동양인. 그 동양인 인공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예. 인공관절이라는 것도 동양인 뼈 모양에 딱 맞게 이제 나와야 되는 거네요. 인공관절은 역사가 한 50년 된 수술 기법인데요. 예. 얼마 안 됐네요. 그렇죠. 7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현대판이 시작했어. 그 20년마다 발전을 해왔는데 인공관절 만족도라는 게 수술을 많다 만족한다. 네. 그게 81%예요. 전 세계적으로 결과를 보면은 100명이 수술을 받으면은 82명은 수술을 잘했다. 네. 그중에 나머지 10명은 하긴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우리 들어. 여기는 아플이에요. 그죠. 아플 수도 마음에 네, 안 들어. 너무 아프죠. 무릎이 잘 안 구부러져. 네. 이런 거고. 그거네요. 풀스커트가 됐는데 수술하고 나니까 풀스커트가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안 되는 하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문제 있는데 특히 이 만족도라는 게 그래도 한두 명 괜히 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공관절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서양인을 수술하기 편해요. 그렇네. 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네. 백두방 구부리면 되니까. 예, 그치, 맞아요. 그치. 근데 한국인들은 수술해도 양반 다리를 하고 싶잖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편합니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어떻게 만족도를 올릴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족도? 고민하면서 나온 게 두 가지예요. 디자인. 오, 차도 우리가 옛날 차들하고 지금 차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지금 좀 막 찍고 그러잖아요. 네. 먼저 찍고 그렇게 한 것처럼 이런 디자인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도가 좋아져야 돼. 이 별거 좋잖아요. 네. 이 디자인과 정확도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서양인들 이게 무릎 인공관절이에요. 네. 서양인과 동양인의 모양이 다르죠. 이게 서양형 인공관절이에요. 오, 헉, 진짜 세네요. 그리고 이게 동양형 한국에 맞는 인공관절. 똑같은 같은데 네. 이 모양 뒤에 모양이 달라요. 좀 자세히 좀 보여주세요. 완전 틀린데? 뒷부분이 자세히 이렇게 보여주세요. 크게 만들어져 그러네. 달라져 있어요. 아. 이해하셨죠? 네. 다르네, 그러면은 진짜. 인공관절을 서양에서 주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만들다 보니까 모든 데이터가 어디 거겠어요? 서양 거죠. 서양 거죠. 그러니까 서양인 무릎에 맞게 만든 거예요. 이제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왔어요. 갖고 끼워 넣는데 서양인에 비해서 동양인 이게 작다, 크다. 작다. 작다. 네. 작은 데다 큰 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헐겁죠. 헐렁헐렁하는 거. 막 남아 돌죠. 너무 걸리면은 꽉 끼는- 무릎 구부릴 때 잘 아파요. 구부리겠어요, 안 구부리겠어요? 안 아, 구부러지죠. 그려지죠. 바로 그거예요. 그 우리 엄마 거도 서양 거네. 서양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고. 모르겠고요. 해부학적으로 뒤가 짧은 데다가 이 큰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부릴 때 걸리고 아프겠죠. 네. 그래서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지금 한국형 디자인들은 이렇게 동양에 맞춰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구부릴 때 더 잘 구부러지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것이 소중한 것이. 그래. 맞아. 연구죠, 연구.